목요일장도 힘차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요즘 잘 갈 종목만 콕콕 골라서 소개해 주시는 박병주 이사님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이슈 먼저 진단하고 종목을 들어봐야겠죠.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3,130선으로 올라서면서 이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로 마감을 했죠.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특히 이 증권주를 필두로 코스피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전반적인 시황에서의 투자 포인트 지금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이사님? 자, 여기서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그 자사주 소각에 대한 법안은 올해 9월달 정기국회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9월달까지 계속 자사주에 대한 그런 소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우리가 계속 주시할 필요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영향을 해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다시 고점을 또 경신했습니다. 네. 3,134.74로 해서 최고점을 경신했고 이제 우리 역사적인 고점이 3,316포인트인데 6% 이상만 상승하면은 최고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제가 2주 전부터 우리 코스피 지수를 이번 여름장 안에 3,400은 무난히 돌파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좀 세다면 과열로 국면 들어간다면 3,500선까지는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서 트럼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관세에 대해서는 겁먹을 필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기 미국이 최고 강대국이라는 그런 이점을 이용해서 겁만 잔뜩 쳐놓고 자기가 또 물러나요. 그래서 결국 겁먹고 물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잖아요. 따라서 관세 협상은 9월 1일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실무적으로 관세를 움직이고 있는 미국 재무장관 버셋 빈센트, 이분 스콧 빈센트죠. 스콧 빈센트란 이분께서 미국의 실질적인 관세 협상은 9월 1일까지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말은 이제 계속 유예가 되면서 그때 완료가 된다 그런 말이 되겠죠. 따라서 관세 이 부분은 더 이상 우리 노이즈가 아니다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겠고요. 자, 어제 말이죠. 우리가 5월 달에 들고 왔었던 부국증권이 또 어제 상한가를 경신했습니다. 맞아요. 어제 그냥 급등을 했었는데 아침부터 바로 상한가를 말았죠. 그리고 신영증권도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를 했던 종목인데 신고가를 더 돌파했는데 두 종목의 공통점은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이미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뚫은 상태에서 매물대가 없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신영증권은 자산가치 대비 주가 상태가 PBR 1.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PBR 1.5가 되지 않고 0점대에 머물고 있는 증권주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3,133을 돌파하면서 이사님 말씀대로 3,400이 지금 정말 얼마 남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신기하게도 이사님이 예언해 주신 대로 시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지수가 정말 3,400을 간다면 그때 가장 튈 수 있는 업종을 지금이라도 미리 담아봐야 하잖아요. 주도 산업은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증권주 그리고 보험주입니다. 더 갈까요? 네, 지금 증권주 같은 경우는 저도 6월 말 때 이익 실현을 했는데 어제 보니까 양상이 틀립니다. 어제 우리 지수보다 앞서서 날아갔던 게 증권 업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주가 이제 다시 재상승 국면으로 갈 거라고 예상하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증권 업종이 올라갈 때 역대 사상 최고치 2007년에 형성했던 5,200포인트를 돌파해가지고 이번 여름장 안에 거기를 저는 돌파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23% 정도 오르면 되거든요. 따라서 증권주는 계속 저는 갈 것이다. 그러면 증권주가 지금 비싸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자산가치 대비 PBR 0.8 영역이거든요. 쌉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PBR 1배까지 끌어올린다는 그런 부분이 순응할 것이고 또 더군다나 지금 화랑기이기 때문에 서학개미 거기서 미국 주식한 사람 수수료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넥스 트레이드까지 합해가지고 지금 증권사는 돈을 엄청 잘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증권 상품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또 자기들이 또 운영하는 자금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 돈을 잘 벌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증권주는 이번에 증권 업종 자체가 여름장 안에 역대급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험주 같은 경우는 삼성화재, DB화재는 사상 최고치를 뚫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보험주를 또 말하는 사람이 제가 유일하죠. 그래서 보험주를 저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주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바로 거기에 가장
핵심적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보험도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은 다음 랠리의 주도주를 증권 그리고 보험주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종목은 어디를 봐야 될지 주력 상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력 상품 공개해 주시죠, 이사님. 바로 한양증권이 되겠습니다. 한양증권은 저희가 또 이 시간에 또 5월 말때 들고 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20% 정도 오른 상태에서 이제 보니까 매물대를 다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양증권의 포인트 제가 가장 쉽게 설명할 거예요. 네. 우리 그 초등학생도 이 정도면 너무 쉽다 하는 정도로 쉽게 할 겁니다. 그러면 올해 1분기 때 매출액이 2,003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293억이고 순이익 211억인데 자, 여기서 제가 미국식으로 가장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주당 순자산가치가 즉 부채를 뺀 자산가치라는 뜻이에요. 청산가치라는 뜻인데 계산해 보니까 약 정확한 건 아니지만 4450원대가 나오게 되는 건데 지금 주가가 19,700원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여기에 절반도 안 되니까 PBR이 약 0.49배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PBR 1배를 만드니까 주가가 4만 원까지 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신영증권은 지금 요 주가가 거의 6만 원까지 왔겠네요. 1.5배니까. 네. 그리고 EPS 이건 뭐냐면 주당 순이익이에요. 주당 순이익. 올해 예상치가 약 6,596원이니까 그럼 미국식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순이익에 25배를 주니까 주가가 얼마가 15만 원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10배를 준다. 그러면 65,960원이에요. 그게 퍼 5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종합주가지수 퍼가 9배가 넘는데 와 싸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19,700원대니까 너무나 지금 싸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싸다는 뜻입니다. 지금 더군다나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증시 정책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최대 주주인 한양증권의 대주주죠. 네. 얘가 재정난이 심각해가지고 원래 작년에 그 한양증권을 그 매각 대물로 내놨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런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증권 주식이 올라갈 때는 그런 이슈가 더 불거질 수 있다는 것도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력 상품이 한양증권 투자 포인트 체크해봤고요. 저희 가격 전략도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사님. 자, 한양증권의 가격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양증권의 가격을 보시면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매물대를 뚫어냈다고 했던 부분이 자, 여기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거래량 있죠. 거래량이 지금 자, 여기 요 부분이 되겠네요. 지금 요 자리에서 거래가 제일 많이 터졌죠. 왜 네. 터졌냐면 그때 매각 이슈가 불거졌었어요. 근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빠졌는데 그 가격대를 뚫었어요.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제가 요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매물대를 뚫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매물대를 뚫었고 지금 증권주가 이슈가 굉장히 달아오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는 더 주가가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 목표가는요? 매수가는 지금 19,740원 현재가 범위로 말씀드리고 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오늘 시초가고요.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21,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22,700원. 15% 이익을 5회 연속으로 거두면 원금이 2배가 됩니다. 그다음에 손절가는 14,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리뷰 시간으로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어제 체크해봤던 기업을 오늘도 연이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21일에 편입했었던 부국증권인데요. 어제 잡아봤던 4차 목표가 53,000원 하루 만에 달성을 했고요. 수익률은 85.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국증권 어제 상한가 찍더니 장 끝날 때까지도 풀리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다음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이사님? 저희가 부국증권을 5월 19일 날 들어와서 목표가를 달성하고 그다음에 한 달 동안 행보했죠.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목표가를 설정 53,000원 설정했는데 바로 세상에 어제 맞아요. 상한가를 직행하면서 다시 66,6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우, 이렇게 주식이 가다니 그 정도로 강하다는 뜻이고 네. 제가 보니까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물이 없어요. 자사주 다 살아가지고. 근데 그거를 소각시킨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말릴 수가 없습니다. 자사주 소각에 대한 법안이 9월 달에 통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시험시험 해서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차 목표가 얼마로 잡아볼까요? 자, 5차 목표가는 제가 여기다
지금 66,600원인데 62,000원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국증권 다음 목표가 62,000원으로 상향해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산주 간단하게 점검을 해볼 텐데요. 화면 통해서 한마디 확인해 보시죠. 파죽지세 K방산 어제 또 기존 주도주였던 방산주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축제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한마디를 가져와 주셨는데 다시 방산주 랠리 재시동을 걸고 있는 걸까요? 저는 여기 물음표에 네. 고개를 갸우뚱 하겠습니다. 끄덕끄덕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어떤 느낌이 들으냐면 너무나 우리 저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흥분했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293팩, 지금 방산주 천지지 않습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64%, 풍사는 155%인데 이거는 1년 기준이고요. 이거를 만약에 앞으로 당겨가지고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거의 50배 올라갔어요. 그리고 현대 로템도 20배 올라갔거든요. 그거를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주식은 결국 어떤 게임이죠? 내가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게임 아닙니까? 그쵸. 너무 비싸지 않나요? 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교보증권에서 갑자기 목표가를 이렇게 올렸어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50% 이상 끌어올린 거 목표가를 갑자기. 그래서 요거는 2년간 무려 792% 올랐고요. 네. 자, 이번에 요 증권사에서 뭐라 하냐면 돈 축제가 시작이 됐다. 맞아요. 글쎄요.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이런 걸 이미 지금 이런 걸 예상을 해서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돈 축제가 아닌 이제는 개인 투자가들이 이런 리포트가 나왔을 때는 약간 저는 조심해야 할 필요 있다. 물론 이 리포트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주가가 너무 왔기 때문에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안으로 이제 어느 종목을 찾아봐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두 번째 주력 상품도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사님? 자, 두 번째 주력 상품은 제가 이제 보험주 아까 예고했었거든요. 바로 한화생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한화생명을 5월 29일 날 들고 와가지고 지금 그 현재 25% 상승한 상태에서 오늘 보니까 매물대를 또 뚫었어요. 자, 그러면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종목의 시가총액을 머릿속으로 암기를 해주세요. 3조 3천억. 3조 3천억입니다. 자, 그런데 올해 1분기 때 영업이익이 그 3,713억, 순이익이 2,979억을 해서 제가 이걸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올해 이 회사가 지금 그 예상 순이익이 1조 1,90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를 미국식으로 계산했을 때 순이익의 10배를 주는 게 퍼 10이지 않습니까? 11조예요. 시가총액이 3조 3천억. 네. 싸죠. 3조가 11조가까지 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자본 총액이라는 게 뭐냐면 부채를 뺀 자산 가치예요. 그러면은 청산 가치란 뜻인데 13조죠. 시가총액이 3조대잖아요. 싸죠. 3조가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러면 증권사는 그동안에 왜 이렇게 안 갔느냐면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법 개정하기 전에는 결국은 증권사의 이익은 고객들의 돈이 이익이다. 따라서 여기서 주가 배당을 많이 주면 고객 이익을 침해하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굉장히 굉장히 좀 어떤 갈등을 일으켰죠. 근데 상법 개정안이라는 뜻이 뭐예요? 주주 이익을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배당도 많이 주고 자산을 소화하게 한다는 그런 의무가 생기는 건데 따라서 이 회사가 자사주를 13.5% 갖고 있고 그동안에 배당도 안 줬어요. 짠물 그랬는데 이제는 배당을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9월 달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법안이 이제 의무화되게 된다면 자사주가 있고 또 배당도 준다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저평가된 주식이 이제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한화생명이 두 자릿수 급등을 하긴 했지만 사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유안타 증권을 따라잡을 때도 급등한 이후에 따라잡아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용기를 내서 오늘 한화생명에 한번 올랐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얼마로 설정해 볼까요? 딱 그렇게 제가 그어볼게요. 여기가 매물대인데 다 뚫어냈죠. 그리고 지금 악어입이 이제 막 벌어지잖아요. 이게 악어입이 이제 막 벌어지면 겁낼 게 없어요. 이제 매물대를 뚫고 간다는 그런 신호기 때문에 겁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잘 받으러 갈까요? 네. 자, 매수가 범위는 3,800원에서 체결해야 된다. 그러면 시초가를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7% 이익원이 4,150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원이 4,370원, 손절가는 2,7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저희가 공략한 그 수많은 증권주 그리고 지주사들 대부분 지금 20%는 훌쩍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미래에셋증권은 150% 그리고 한국금융지주도 어제 100%의 수익률을 돌파했습니다.
어디로 가면 더 많은 종목 오랫동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MBN 골드 홈페이지다 무료 방송 창을 켜놨고, 그 다음 유튜브에서는 MBN 골드 박병주라고 유튜브 검색하시면 8시에 바로 무료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문자처럼 종목을 적절한 시점에서 드릴 때가 있습니다. 거기는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인데, 자, 네이버 검색창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라고 검색을 하셔서 글자가 뜨시면 터치 하시면 바로 가입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두산 에너필드를 2만 원을 드렸습니다. 2만 350원, 7만 원 갔잖아요. 그런 종목을 계속 적절한 시점에서 들고 있으니까 박병주 밴드로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종목을 취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사님은 이제 주도 업종이 될 산업으로 증권 그리고 보험주를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두 종목 오늘장에서 골라봤는데요. 한양증권 그리고 한화생명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아직 룸이 남아있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오늘 굿모닝 오늘의 증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